좋아요, 구독!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현지 시간 22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하게 3.2%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은 3.2%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일부 조정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2.8%로 전망하며 지난 7월보다 0.2%포인트 높였습니다. 소비와 비주택 투자가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인데 특히 소비는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한 실질 임금 증가에 힘입어 견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내년 성장률은 2.2%로 낮아질 걸로 전망했지만 이 역시 7월의 전망보다는 0.3%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유로존은 올해 0.8%, 내년 1.2%의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는 7월보다 모두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일본은 올해 성장률이 0.3%로 지난 7월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됐지만 내년은 민간 소비 확대로 인해 성장률이 1.1%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2.5%, 내년에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지난 7월의 전망과 같습니다. IMF는 세계 인플레이션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난 7월에 비해 세계 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고물가로 인한 고통이 지속될 것이라며 우려 요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지 시간 21일 IMF 세계은행그룹 연차 총회 연설에서 물가 상승 때문에 우리 모두가 느끼는 고통은 지속될 것이라며 고물가는 세계 많은 사람을 매우 분노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성장과 많은 부채의 조합이라는 가혹한 상황에서 고물가까지 겪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물론 세계 경제가 꽤 잘 작동하고 있지만 우려 요인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계 경제에 비해 무역이 약간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또 미 대선을 앞두고 향후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메리 데일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 21일 월스트리트저널 테크라이브에서 연준이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조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지난달 B컷 단행에 대해 노동시장이 더 악화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당시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회의는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고 밝힌 메리 데일리 총재는 금리 인하를 중단해야 할 이유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금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예측이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금으로 투심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금값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기준 금 선물은 코맥스에서 전 거래일보다 0.76% 상승한 온스당 2,75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올 들어서만 30% 넘게 상승했는데 여기에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금 매입,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JP모건은 금 강세가 다음 달까지 지속될 것이라면서 미 대선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미 재정 우려, 인플레이션 재발, 지정 확정 및 무역 긴장 증폭 등으로 인해 금값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최대 금융기업인 HSBC가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는 조지 엘 헤데리 CEO가 지난달 초에 공식 취임한 지 한 달 반 만인데요.
이는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조직 개편안으로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HSBC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영국과 홍콩 사업부를 분리 운영하고 글로벌 상업과 투자은행 업무를 통합합니다. 통합부문은 마이클 로버츠 HSBC 미국 및 미주 지역 CEO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되고 국제자산과 프리미어 뱅킹 사업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지역 역시 새롭게 조정됐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중동을 담당하는 동부시장과 영국, 유럽, 미국의 사업을 담당하는 서부시장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에서 팸 카우르 신임 CFO가 임명됐는데 여성 CFO 임명은 HSBC 역사상 처음입니다. 엘 헤데리 CEO는 성명에서 이번 조직 개편이 동료들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룹의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불확실성도 존재하는데요. 사업이 합병되고 또 오랜 지역 사업부를 일부 폐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지 알 수 없고 주주들은 이번 개편으로 회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지난 10일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하는 행사에서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화 제작사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영화 제작사인 엘콘 엔터테인먼트는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머스크와 테슬라가 영화 장면 사용을 요청했으나 거부했었다고 밝혔는데요. 엘콘 측은 요청을 거부하자 머스크가 영화와 똑같은 이미지 대신 AI로 합성한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으로 비슷한 영상을 만들어 사용하는 건 신의 성실에 위반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도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엘콘은 현재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새롭게 제작 중인 TV 시리즈인 블레이드 러너 2099 제작에 다른 자동차 브랜드와 제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테슬라의 비슷한 이미지 사용이 이런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레이드 러너 2049에는 라이언 고슬링이 바이오 공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연기하며 완전 자율주행차를 타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